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 언니 제니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당신의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어떤 생각이었나요? 꿈과 열정, 혹은 행복, 또는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 같은 다양한 이유겠죠? 저는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행복한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자기 전에 맛있는 술을 한 잔 하고 잘 예정이에요. 이곳은 여러분이 언제든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글배우 작가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글배우 작가님과 제니의 진심 어린 응원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꿈에서 만나요. 상처가 많은 사람, 지나치게 밝거나 지나치게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잘 참거나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어른처럼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어서 잘 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 스스로가 힘든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당한 시점에서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0년간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지만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수술 후 완치가 되어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었지만 다시 하지 않았다. 주위에선 끈기가 없다고 하고 아깝지 않냐고 했다. 나는 6년간 의류 사업을 했고 마지막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어 더 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주위에선 끈기가 없다고, 한 가지 일을 끈기 있게 못한다고 했다. 나는 2년간 광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광고회사를 꿈꿨지만 포기했다. 대학교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자퇴했다.
주위에서 끈기가 없다고 아깝다고 했다. 조금만 더 해보지 그랬냐고도 했다. 그리고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글을 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작가의 직업을 곧 잘 해나갔다. 나를 작가의 길로 데려다 준 건 하다가 하기 싫은 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였다. 끈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싫은 일을 평생 하고 싶지 않았다. 끈기 없는 사람이 되겠다. 차라리 대신 내가 끈기 있게 하고 싶은 일을 끈기 있게 하겠다. 당신이 임용을 오래 준비하든 공무원을 오래 준비하든 무엇이든 오래 준비했는데 하기 싫은데 준비한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면 끈기 없는 사람이 될까봐 아니면 자신을 못 믿어서 계속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순간에도 하기 싫은 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만이 당신의 밥을 먹여주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당신이 그걸 하길 위해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무궁무진하며 당신은 그게 아니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당신은 그게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으며 당신은 그게 아니어도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다. 없다고 하기에는 당신은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을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는 만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이유에서 아직도 디스크 수술을 한 후 태권도를 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어떤 이유에서도 아직도 옷 장사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너무나 우울하고 슬플 것이다. 그만둘 때쯤 너무 하기 싫었으니까 만약 지금도 끈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한 게 아까워서와 같은 이유였으면 남은 인생을 결국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잘하느냐, 무엇을 얼만큼 오래 했느냐가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하고 있는가와 무엇을 계속하고 싶은가다. 계속하게 되면 잘 하게 된다. 당신이 인생에서 계속하기 싫은 걸 계속해야 될 이유는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놓아야 한다. 그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온갖 불안이 몰려오지만 그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놓아야 한다. 그래야 나는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날 수 있게 되고 그 전보다 더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게 된다.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은 세 가지. 당신은 지금 정말 힘든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과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나가세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장 나다운 내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유명한 작가가 있었다. 수많은 강연을 하고 책을 쓰며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작가의 유년 시절은 불운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실수에도 그에게 크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작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밤에 화장실을 가던 중에 아버지가 쌓아놓은 피규어 장난감을 넘어뜨렸고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쿵쿵 발걸음 소리를 내며 방에서 나와 작가의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한다. 작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아서 웬만한 아픔은 잘 참았는데 그날은 머리를 맞다가 앞이 보이지 않고 턱이 덜덜 떨리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머리 말고 몸을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말대꾸한다면서 화장실 바닥 닦는 솔의 손잡이로 짝소리가 나게 작가의 입을 계속 때렸고 작가는 소리내면 더 세게 맞을까 숨을 죽인 채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린 작가는 어른이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많은 강연을 했고 처음으로 성인 남자 500명 앞에서 대규모 강연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섰고 강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강연을 하던 도중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바지가 축축해져 왔다. 오줌을 싼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린 작가는 도망치듯 강연장을 나왔다. 당연히 너무나 창피했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다. 소문이 날까 두려웠고 자신이 너무 미웠다. 내가 오늘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큰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버린 자신이 너무 자책이 되었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 강연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강연에서도 오줌을 싸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강연이 있었는데 도저히 내일 강연을 할 자신이 없었고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 아침이 오는 게 죽기보다 더 두려웠다고 한다. 처음으로 그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됐는데 바로 자신도 그동안 몰랐던 중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중년 남성이 많이 모인 곳에 강연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죽음에 준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에 오줌을 싸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다 결국 자신이 미워졌다고 한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동안 숨어 강연도 하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날 장난감을 넘어뜨린 날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다면 내 인생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영수야,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돼. 만약에 아버지가 그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셨다면 자신의 인생은 좋아지지 않았을까? 비록 다음에 장난감을 또 넘어뜨리더라도 시간을 돌려 장난감을 넘어뜨려 무서워하는 어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괜찮아. 별일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오줌을 싼 그날, 괜찮아. 괜찮아의 의미는 용서의 의미라고 한다. 용서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라고 한 뒤 다음에 그러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줌을 싼 자신을 용서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잘할 기회를 주었고 기저귀를 차고 강연을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그는 더 이상 오줌을 싸지 않게 되었다. 두려웠던 무대에 스스로 익숙해질 시간을 준 것이다. 당신의 삶이란 무대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실수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미워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라는 한마디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동안 스스로에게 한 번도 괜찮아 라고 말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항상 잘해야만 돼서 잘하지 못했을 때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 당신은 항상 잘해야 하고 항상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오늘 괜찮다고 말해준다면,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당신이 서고 싶은 그 삶의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준다면,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실수를 가장 멋지게 이겨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